안녕하세요, 디빌레라 여러분. 지난번에 예고한 대로 오늘부터 당분간은 제 책 관우의 무속신앙 이야기를 읽어주고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미 책을 구매해서 읽으신 분들도 상당수 있을 텐데 제가 이런 시간을 갖게 된 이유는 뒤에 설명이 나오니까 참고하시고요. 중요한 부분은 읽으면서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관우의 무속신앙 이야기 상편입니다. 들어가는 글. 이 부분은 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대로 읽어드릴까 합니다. 나는 오래전에 신내림을 받았고 현재도 민속신앙 관련 공부를 하고 있는 신앙인이다. 전문적인 글을 쓰는 작가가 아니다 보니 글이 세련되지 못하고 투박할 수밖에 없다. 때로는 원색적인 용어나 방언이 나올 수도 있고 저급한 욕설까지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이 점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기 바란다. 내가 처음에 이 책을 내려고 했을 때 사실은 종이책을 계획하였다가 전자책으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종이책은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작가의 의중을 100% 드러내지 못하고 또한 현장의 소리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기가 힘들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무속 현장은 때로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면 일반적이고 세련된 전문 작가들의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대략 두 가지 정도인데 첫째는 우리 민족의 전통 민속 신앙을 되살려야 한다는 사명감과 둘째는 무속계의 정화와 함께 올바르고 체계적인 교육으로 품격 있고 정통성 있는 무속제자를 배출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잘못된 판단과 교육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많은 제자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도 들어있다. 이 글은 100% 내가 실제로 겪은 체험담이다. 그래서 글 쓰기 전에 고민도 많이 했다. 서툰 글솜씨로 쓴다는 것이 걱정되어 대필도 생각해 봤는데 자칫하면 사실이 왜곡 전달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에 서툴고 투박하지만 내가 직접 쓰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부디 이 글이 많은 무속제자들과 무속 관련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두루 읽혀져서 제대로 된 무속을 배우고 익혀 우리 무속계가 정화되고 발전되는 초석이 되어주길 바라고 아울러 실패하지 않는 무속인이 되어주길 간절히 빈다. 무속신앙 이야기는 나의 체험담이고 또한 현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몇 편으로 쓰여질지 모르지만 일단 나의 무속계 입문 과정과 그 후의 일들을 2편 정도에 나눠서 쓰게 될 것이다. 내가 직접 겪은 일들을 가감없이 쓸 것이기에 무속계에 첫발을 내딛는 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3년 계묘년 여름에 씀. 그리고 이제 제1장으로 들어가는데 1장이 이제 무속계의 입문입니다. 제목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이 무속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필수적으로 그 신병이라는 것이 따라 붙죠. 또 신병을 앓지 않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직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저도 지독한 신병을 앓고 방황하기 시작하였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2003년 5월 초순경에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사실 그 젊은 부인하고 둘이 제가 세 번째 결혼을 하고 경남 양산 쪽에 이제 그 아파트에서 살고 있을 때인데 하여튼 이제 뒤에 차츰 나오겠지만 참 무서운 신병을 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이 부부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고 지속될 수가 없죠. 어쨌든 이제 하나하나 한번 나가 볼게요. 5월 초순에 제가 이제 집을 나와가지고 무조건 뭐 그냥 한 3일 굶은 상태에서 나왔는데 정말 정신도 몽롱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를 정도였었어요. 제가 그냥 덮어놓고 걸었다 보니까 부산 연산동인가 어느 쯤에 그 큰 공사장에 이제 기초 공사를 한참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배가 고프고 힘이 들어서 그 공사장 근처에서 이렇게 어물쩡거리다가 그 반장 같은 그런 십장이라 그러네요. 반장이라 그러네. 하여튼 그런 사람을 한번 보고 제가 가서 붙들었습니다. 너무 절박하니까. 제가 무슨 일이든지 할 테니 밥이나 좀 먹여주고 차비만 좀 해줄 수 없겠습니까? 그분도 참 기가 막히죠. 나를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쳐다보더니 무슨 기술이나 있으세요? 묻는 거야. 그래서 아니요, 기술은 없습니다만 내 몸은 건강하니까 힘쓰는 일은 아무거나 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일이나 시켜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런 빗자루하고 삽 들고 덧붙여 지나가면 바닥에 그 흙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 바닥 청소를 좀 하세요. 하면서 이제 공사장에서 입는 그 초록색 조끼하고 안전모하고 장갑을 주더라고요. 난 정말 3일 굶었으니까 뭐 배가 고파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점심때가 돼가지고 이제 밥 먹으러 그 한바라는 데를 들어갔는데 정말 밥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참 개걸스럽게 먹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 반장이라는 사람이 힐끔힐끔 쳐다보는데 참 창피하더라고요. 밥 먹고 나니까 이제 그 믹스커피 한 잔 타주면서 그 양반이 이제 묻더라고 이것저것. 말씨를 보니까 여기 사람 같지 않은데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묻길래 뭐 바른 대로 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제가 서울 쪽에 살다가 장사하다가 망해가지고 무작정 나왔는데 오다 보니까 부산까지 왔습니다. 배라도 타볼까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오후에도 같은 일을 하고 이제 컨테이너인지 조립식 건물 같은 거기에 이제 숙소니까 거기서 일단 자고 내일 아침에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참 뭐 기가 막히죠. 그 냄새 나는 방에서 옷도 벗지 않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는지 깊은 잠에 그냥 빠져들었죠. 그런데 한 새벽 서너 시경에 잠을 깨가지고 이제 맹숭맹숭한 게 이제 잠이 하나도 오지 않죠. 그래서 그냥 쳤던 눈으로 천정을 바라보는데 진짜 영화 한 편 보듯이 지난 그 10여 년간의 그 일들이 쫙 펼쳐지는데 그냥 눈물이 주르르 나오더라고요. 참 기구한 운명이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그 처를 만나게 된 과정서부터 그 10여 년 전의 일들이 이제 영화 한 편처럼 떠오르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